자, 이번 단어는 혼합물의 분리 단원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있어요. 증류의 방법인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자, 바닷물에서, 그죠? 그냥 증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바닷물에서 식수를 얻는 거, 맹물이죠. 식수를 넣는 것도 증류의 방법이에요. 바닷물을 가열하면 뭐가 남아? 소금이 남죠. 그리고 물은 날아가죠. 그 물을 얻는 것, 이거를 갖다가 증류의 방법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된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다, 그 얘기예요. 또는 어떻게 하면 돼? 바닷물을 갖다 이렇게 모아, 무인도에 떨어졌어. 그럼 야자수로 야자수 나무에 이까지를 갖다 놓으면 여기서 증발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증발이 일어나면 여기에 부딪혀서 액화되겠죠. 그래서 요 또로로로록 떨어지면서 여기서 물을 모으면 식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끓는 점차를 이용한 것 중에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물은 몇 도씨에서 끓느냐?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보통 76, 78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일정치가 않죠?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그럼 여기 첫 번째 평평한 구간이 나옵니다. 그럼 이 평평한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와요. 그런데 물도 같이 조금은 끓어 나옵니다. 알겠죠? 자연 증발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선 에탄올이 주가 되고 물이 조금 나올 것이고, 여기 두 번째 평평한 구간, 완벽하게 평평은 아니에요. 일정치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이 주로 끓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의 끓는 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한 성분이 먼저 끓어 나오겠죠. 이게 대표적인 끓는 점 차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증류의 과거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 소주골이 있죠. 곡물을 이용해 가지고 술을 담가요. 그죠? 그럼 곡물에 뿌연 이렇게 소주꼬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주전자처럼 되어 있죠. 그죠? 대충 그리면. 그러면 마지막에 술을 담가서 술을 퍼 마셨어. 그러면 마지막에 이 곡물 찌꺼기하고 알코올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 찬물을 갖다 놓는다. 그 다음에 밑에 여기서 끓여요. 그럼 곡물 같은 경우는 남아있고 알코올 성분만 뿅뿅 올라가다가 찬물에 부딪히면서 여기서 액화가 되죠. 그럼 이걸 따라서 쪼로로로로록 떨어지는 거, 이걸 모으면 이게 바로 소주꼬리에서 맑은 술, 청주를 얻는다. 이것도 증류의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원유 있죠? 원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원유를 가져온다고, 그죠? 그럼 가져온 애를 갖다가 나누는 방법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별 증류예요. 분별 증류,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유를, 그죠? 원유를 갖다가 외국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끓는 점을, 자, 얘네들은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밑으로 갈수록 어떻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나오는 석유가스, 이 석유가스를 LPG 가스라 그래요. 휴대용 버너에 들어가는 걸 LPG 가스라고 하고,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낮아지는데 석유가스가 먼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나프타, 넌 참 나쁘다,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그리고 등유, 경유, 너무 굵네요. 자, 그리고 중유, 이렇게 아스팔트, 찌꺼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나프타를 이용해서 가솔린, 휘발유 같은 성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유, 자, 등유는 어떻어요? 그 전투기의 연료로 씁니다. 그리고 경유, 그 밑에 있는 얘 경유예요. 경유는 화물차나 SUV 이런 건설기계에 쓰는 게 경유. 그리고 중유는 배 있죠, 배.
그 선박에 쓰는 연료가 바로 중유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을 다 다르게 해서 여러 성분들을 이렇게 다 뽑아내는 거, 이걸 특히나 지금은 증류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분별 증류가 돼요. 모든 성분들을 다 나누는 거죠. 아까 바닷물에서 식수를 넣는 건 소금하고 물인데 우리가 물만 뽑아내는 거죠. 그죠? 한 성분만을 뽑아내는 걸 정확하게 증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유에서 이런 성분들을 뽑아내는 거 증류의 방법이구나.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그래서 요런 내용들 예시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밀도차를 이용한 거. 밀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 부피.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죠? 부피분의 질량을 이걸 갖다 밀도라 그래요. 그러면 쉽게 무거워서 가라앉고 가벼워서 뜬다가 아니야. 알겠죠? 빽빽하다. 어느 부피당 빽빽하게 있으면 얘네들은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뜬다. 요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밀도가 크면 무조건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이용한 방법에는 자, 쭉정이와 꽉 찬 벽시, 그죠?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벽시를 갖다가 좋은 벽시를 골라서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쭉정이 부피는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벽시들은 부피가 똑같죠. 그런데 속이 비면 밀도가 작죠. 질량이 작을 테니까. 그래서 위에 이렇게 뜨는 거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애들은 속이 꽉 찬 애들,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좋은 벽시를 고른다. 밀도차를 이용한 거. 그리고 사금과 모래. 서부 영화 보면 강물이 흐르는 데서 쓱쓱쓱쓱 뭐 흘러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죠. 그래서 사금, 매우 조그만 금이 있어요. 모래도 있어요. 흔들어주면 모래는 물 위에 살짝살짝 뜹니다. 그런데 사금은 밀도가 커서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금 채취도 밀도차를 이용한 거고, 자, 바다에 유출된 기름, 물이 있으면 물 위에 뭐가 있어요? 물 위에 기름이 이렇게 유출을 되죠. 그래서 오일 펜스를 치게 되면 물은 그냥 통과가 되고 기름은 여기에 걸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혈액의 그 원심 분리라고 해가지고 혈액을 갖다가 분리하는 거예요. 생물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은 밀도가 커서 윙 시험관에다가 넣고 혈액을 윙 돌려버리면 밀도가 큰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 성분들은 밑에 가 있는 거고요.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혈장, 물이 대부분이지만 혈장은 보통 위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실험적인 것까지 짚고 넘어갑니다. 그럼 실험적인 걸 갖고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있죠. 이게 있죠. 좀 얇게 써볼게요. 자, 얘네 같은 경우 밀도차를 이용한 것 중에 대표적인 이 실험기구가 분별 깔때기예요. 그래서 이 분별 깔때기에다가 이 그림을 보세요. 요 깔때기의 끝은 비커에 부착시키고요. 자, 여기에 깔때기에다 두 물질 서로 섞이지 않는 애들이 포인트죠.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애를 놓게 되면 예를 들어 물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콕을 열어요. 그러면 물이 쭉 새겠죠? 그럼 이 경계선이 밑으로 내려올 때 딱 닫아주면 물과 기름이 분리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이 실험 기구가 뭐라고? 분별 깔때기예요. 그래서 이 분별 깔때기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으로 쓰이는 실험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포인트 서로 섞여야지 서로 안 섞여야지 섞이게 되면 어디가 경계선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 외웁시다. 일반적으로 물하고 섞였을 때 물은 밀도가 큰 편이라 물이 보통 밑에 있고 나머지는 물 위에 뜨는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염화탄소 있죠? 사염화탄소하고 물을 갖다 섞어주게 되면 물이 보통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A, B 물과 사염화탄소를 섞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분리했다. 그럼 이 비커에 모인 애는 누구냐? 물이 아니라 그땐 사염화탄소입니다. 이건 암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돌아가서 자,
그래서 밀도차를 이용한 거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용해도는 물 100에 무조건 물은 100이야. 용매가 100이야.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그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해도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 있다. 자, 재결정의 방법이에요. 재결정. 다시 결정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석술되게, 다시 용액에 녹아있던 애를 다시 고체로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재결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봐봐, 바닷물이 있어. 이거 말장난이 조금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물을 갖다 증발시켜요. 그죠?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죠. 그죠? 그럼 이때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은 소금이죠. 그죠? 그러면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다. 이것 자체는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야. 그런데 이 소금은요, 이건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많이 녹아들어 있거든. 그래서 다시 얘를 깨끗한 물에 녹여서 다시 이 온도를 엄청 올려준 다음에 천천히 온도를 낮춰줘서 순수한 백색의 소금 있죠? 순수한 소금. 그래서 맨 처음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것은요, 미네랄이 섞여 있는 순수한 소금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얘를 갖다가 재결정, 온도를 엄청 올려줬다가 그럼 다 녹을 거 아니야. 그럼 천천히 온도를 다시 낮춰주면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소금끼리만 뭉쳐서, 아이고 넘어갔습니다. 소금끼리만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넘어갔네요. 자, 소금끼리만 뭉쳐서 순수한 소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바닷물에서 그냥 소금을 넣는 건 뭐라고?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예요. 물을 증발시키고, 가열해서 증발시키고, 이 소금, 미네랄이 섞여 있는 불순물 소금이 있다. 그럼 이 불순물 소금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뭘 쓴다? 이게 바로 재결정, 용해도차를 이용한 거다. 요걸 알아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를 낮췄을 때 용해도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석출되는 애가 이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재결정의 포인트는 뭐다? 용해도 차이가 커야 된다. 그럼 용해도 차이가 큰 애들, 잘 나오는 애가 붕산과 염화나트륨. 이 붕산도 흰색이거든. 염화나트륨, 소금도 흰색이거든. 그죠? 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해도를 이용한다. 그럼 이 그래프로 돌아가서 자, 다시 또 한번 봅니다. 요게 바로 재결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염화나트륨은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크게 안 변해. 근데 붕산은 온도를 100에서 80으로만 낮춰줘도 용해도가 이렇게 확 바뀌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거의 일정량으로 그냥 녹아 있는데 붕산은요, 여기에서 35.9에서 20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나머지 15.9g이 바로 고체로 석출이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붕산 염화나트륨이 얘로 많이 나오는데 용해도 차이가 커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순수한 물질을 얻을 때. 자, 그럼 다시 또 하던 거 또 넘어갑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결론은 일단 이거부터 아시면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 하죠. 운동선수들이 약물을 복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도핑 테스트에 쓰이는 건데 이거의 장점을 갖다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적은 양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적은 양이어도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매우 빠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성분마다 종류별로 다 나눠집니다. 한 성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양이 모두 다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죠? 시간도 짧고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 이건 뭐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그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검은색 볼펜으로 막 이렇게 필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방을 메고 가는데 비가 왔어. 그럼 비가 막 오니까 필기한 노트를 보니까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상하다. 검은색 볼펜으로 필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물에 의해서 번졌는데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아 그렇구나. 검은색 볼펜은 여러 가지 색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이 물에 따라서 자 종이에 물이 적셔져 있어요. 요 빨간 점은요 검은색 볼펜이라고 칩시다. 그럼 물이 따라가면서 물이 이 종이를 적시면서 이렇게 이 성분 물질을 데리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인력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인력에 따라서 가다가 떨어뜨리면서 이 용매가 이동하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알겠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용질의 속도 차가 다 다르다. 그래서 올라간 높이가 다 다르는데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크로마토그래피 그냥 색소를 갖다 분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좀 전에 예시로 든 거 검은색 수성 사인펜에 색소를 분리한다든가 알겠죠? 도핑 테스트 또는 뭐 마약 검사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꽃잎이나 시금치 잎 등의 색소 분리 이런 것들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그죠? 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의 용매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가 난다. 이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갖고 따지면 이런 문제는 꼭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맨 처음에 A, B, C, D, E를 갖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놨어요.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적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적셨어. 그럼 얘가 타고 올라가면서 점을 찍었는데 지금 뭐야? 요렇게 있네요. 그럼 A는 처음 찍은 점하고 하나밖에 없죠. 그럼 A는 혼합물이 아니란 얘기죠. 됐죠? 근데 B라는 물질을 보게 되면 B는 여기에다 점을 찍었어. 근데 올라가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B에는 A 성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B는 뭐 어떤 애가 또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C는요. 처음 점 찍은 거하고 녹아 들어가면서 도착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건 한 성분으로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럼 B에는 또 어떤 애가 있어? C라는 애도 섞여 있구나. 이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D라는 애를 한번 보세요. D는 점 찍었어. 한 성분이네. 한 성분이 아니네요. 점은 여기니까.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 두 군데니까 이건 적어도 두 개가 섞인 혼합물이다. D도 혼합물이다. 그리고 E는 점을 찍었는데 여기까지만 왔다. 그럼 E는 순물질이다. 그럼 D는 E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죄송합니다. D에는 E가 섞여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혼합물은 B하고 C하고 D가 되는 것이고 자 A와 E는요 순물질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C도 순물질이 되겠죠. 점 찍은 게 이거고 여기니까. 그죠? 그래서 A하고 C하고 E가 순물질이고 혼합물은 B와 D가 혼합물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B 속에는 누가 있다? B 속에는 뭐가 있다? A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같은 점에 있는 거 C도 있네요. B는 A와 C의 혼합물이 되는 거고 그럼 D는 누구예요? E하고 C가 같이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죠? 요게 같고요. 여기 같으니까 여기에는 E와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각각의 예시와 특징 요걸 갖다 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